이범 원장님, 이번의 증상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나요? 지금 말씀하신 걸 다 들어보면은 일단은 누워 있을 때 속이 답답하고 아픈 것들이 좀 더 심해지고 또 그리고 예전에 술을 드신 기억력이 있습니다. 그리고 속이 많이 쓰리고 아프다, 트림까지 나온다. 그러니까 식도하고 관련된 증상이 있는 것이죠. 그러니까 이런 증상들을 다 종합해 보면은 이것은 결국 역류성 식도염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. 역류성 식도염을 좀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그 위 안에 있는 산성 물질이 식도를 통해서 역류하는 증상이죠. 그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 그 위 안에 포함되어 있는 위산을 포함한 위액이 식도까지 원래 넘어가면 안 되지만 그것들을 조이고 있는 관략근을 넘어서 넘치게 되는 것이죠. 그래서 식도 부분에 강한 자극을 주게 되고 염증을 일으키고 이렇게 발생이 되는 질환입니다. 이 때문에 이제 여러 가지 증상들도 생기고 또 이것으로 인해서 내시경 검사까지 받으셔야 되는 거죠. 그래서 내시경 검사를 통해서 이제 여러 가지 내시경 검사뿐만 아니라 이 산성 검사까지 포함해서 결국 확진이 되기도 합니다. 임상적으로는 좀 젊으신 분들 그리고 여성분들 그리고 또 체격이 조금 마르신 분들 이런 분들한테 좀 자주 발견이 되는 것 같습니다. 네, 그렇다면은 이렇게 역류성 식도염 때문에 나타나는 증상들은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? 네, 굉장히 많은 증상들이 있는데요. 일단 제일 대표적으로는 좀 전에 말씀드렸던 신물이 넘어오는 게 제일 그 주된 증상입니다. 또 그 신물이 넘어오면서 식도를 자극하게 되죠. 그렇게 되면은 이쪽 가슴 가운데가 굉장히 쓰리고 답답한 증상이 나타납니다.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린 두 가지, 신물이 넘어오는 것, 그다음에 가슴이 되게 쓰리고 그런 증상들,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전형적인 증상인 것에 반해서 또 이것과는 다르게 비전형적인 증상들이 있습니다. 이것이 이제 가슴의 통증이라든가 만성적인 기침, 그 목 안이 아픈 인후통, 인후부의 이물감, 혹은 이제 목을 많이 안 썼는데 계속 이제 쉰 목소리가 나온다든가 이런 것들이 비전형적인 증상에 속합니다. 가슴의 통증 같은 경우는 좀 구분을 해야 되는데요. 예를 들어서 이제 가슴이 아프면 다들 협심증이라든가 이런 심각한 질환들 다들 그렇죠, 걱정하지 의심을 하게 않습니까? 되죠. 네, 그렇습니다. 근데 이 가슴의 통증이 운동을 많이 했거나 그랬을 때 더 심해진다면은 아까 말씀드린 협심증의 증상을 의심을 할 수가 있는 건데요. 만일 그게 아니라 누워 있는데도 훨씬 더 증상이 심해진다. 또 이제 속쓰림도 있는 것 같다.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좀 전에 말씀드린 이제 위식도 역류증에 해당한 그런 이제 가슴 통증의 가능성이 높은데요. 어디까지나 이거는 어디까지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지 전적으로 또 위식도 역류증이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. 그 만성적인 기침 아까 좀 더 말씀드렸는데요. 이것들 같은 경우에는 위산이 이제 아까 말씀드린 식도 쪽에 이제 자극을 계속 주게 되죠. 그 자극을 계속 주게 되면은 이것들이 이제 증상이 생긴다. 혹은 그런 것하고 조금 별개로 미주신경 반사라는 것이 있습니다. 그래서 미주신경 방사를 통해서 증상을 일으킨다. 이렇게 두 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. 현재로서는 둘 다 작용하는 게 아니냐라는 게 대세입니다. 좀 전에 말씀드린 쉰 목소리도 마찬가지입니다. 나는 목을 많이 쓰진 않았는데 목이 자꾸 쉬는 것 같다. 그리고 쉰 목소리가 쉽게 낫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좀 전에 말씀드린 위식도 역류증에 의해서 식도를 통해서 인후부까지 조금 증상을 나타내고 있는 비전형적인 증상에 해당하는 것이죠. 한의학적인 관점에서 이 질환은 어떻게 바라보고 있나요? 네, 고전을 찾아보면은 또 예전에 선조들께서도 이런 병을 앓으셨나 봐요. 네. 이름까지 있습니다. 증상이 심한 정도에 따라서 이렇게 좀 신물이 올라오는 것은 탄산이라고 하고요. 그 신물을 토하는 정도의 심하신 분들도 있겠죠. 그분들 그렇죠. 같은 경우는 토산이라는 병에 걸렸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. 이제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탄산, 토산 이 두 가지 병이 현재에서는 이제 위식도 역류증에 해당하는 증상인데요. 이것들 모두 원인을 뭘까 이렇게 예전에 선조분들께서 찾아보니까 이제 습열이라는 것이 이 위에 있어서 소화를 방해를 한다. 그리고 이것들 때문에 결국엔 신물이 올라오는 것이다라고 이제 설명을 하신 부분이 있더라고요. 그래서 거기 부분을 조금 더 찾아봤습니다. 그리고 조금 더 안에 있는 고전들을 좀 찾아보니까 이것의 원인이 혈이 허하거나 아니면은 그 불화자, 화가 너무 지나쳐서 생긴다라고 이렇게 파악을 하시고 그다음 치료를 해서 원활하게 치료 종료까지 잘 이끈 사례들이 있더라고요. 따라서 이 부분을 보면은 결국 위의 기능이 좀 좋아지고 개선이 되면은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신물이 올라오고 심지어 토하는 그런 증상이 있더라도 어느 정도 증상이 조절되는 것 같습니다.
네, 그럼 위의 기능을 개선할 수 있는 다양한 한방 치료가 동반되어야 될 것 같은데요. 어떠한 치료를 받으면 좋을까요? 네, 우선 이제 현재 표준 치료에는 이제 서양학 의학적 치료도 들어가겠죠. 서양의학적 치료에 대해 가지고 이제 표준 치료를 찾아보니까 PPI라는 그 약의 치료가 권장이 되고 있고 거기에 더해서 제산제 그리고 위장관 운동 촉진제를 처방하는 것이 현재로서는 표준 치료로 되어 있습니다. 한의학적 치료에 대해 가지고 좀 찾아봤는데요. 현재로서는 침 치료 그리고 한약 치료 이 두 가지를 병행하는 것이 좋다라는 게 현재의 중론입니다. 조금 더 논문을 찾아봤습니다. 그랬더니 2012년에 나온 연구를 보니까요. 56주간, 그러니까 1년보다 훨씬 더 긴 기간이죠. 1년보다 훨씬 긴 기간인 56주간 이렇게 쭉 관찰을 해봤더니 침이나 전침을 맞는 그룹보다 침, 전침 함께 한약 치료를 병행한 그룹이 훨씬 더 이렇게 가장 좋은 효과를 보여는 걸로 나옵니다. 따라서 그 한의학적 치료를 만약에 계획하고 계신다면 침 치료만으로 어떻게 되겠지라는 한 것보다 오히려 좀 더 증상에 좀 더 적극적인 치료를 하신다면은 한약 치료까지 같이 병행해서 치료 계획을 세우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. 네, 이렇게 적절하게 치료를 받으시면서 평소에 생활 습관까지 잘 관리를 하면 더욱더 증상이 빨리 호전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. 그렇다면 평소에 어떤 점들을 유념해서 생활 관리 해보면 좋을까요? 네. 다행히 이제 생활 수칙이 몇 가지가 있고 이 말씀드리는 수칙만 일단 잘 지키면은 좀 전에 말씀드린 속이 쓰리고 누우면은 더 심해지고 가끔 막 트림까지도 심해지고 이런 부분들이 개선될 수 있습니다. 먼저 좀 전에 말씀드린 이제 지금 문제가 위하고 식도 사이에 있는 하부식도 괄약근의 문제, 아까 조임근이라고 말씀하신 그 부분의 문제라고 했는데 그걸 자극을 덜하는 게 좋겠죠. 다시 말해서 음식을 먹고 바로 누워버리면 어떻게 될까요? 식도하고 위하고 위치가 같아져서 훨씬 더 많은 자극이 될 겁니다. 그래서 이제 식도가 위보다 좀 더 높은 위치에 있도록 하는 것이 이제 기본이 될 겁니다. 그러면 식도에 자극을 덜 주려면 먼저 식후 3시간 이내에는 자리에 바로 눕는 것을 일단 삼가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. 그리고 주무시기 전에 이제 적절히 잠자리 펴고 이렇게 누우시게 되잖아요. 현대는 지금 이제 평평하게 눕는 것이 표준이긴 한데 좀 전에 말씀드린 위식도 역류증이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머리와 어깨를 한 10cm 혹은 15cm 정도 올려서 그렇게 약간 높인 상태에서 주무시게 되면은 식도가 좀 더 높고 위가 낮은 상태가 되어서 식도를 좀 덜 자극하게 될 겁니다. 그리고 요것들 사실 저도 잘 못 지키는 부분인데요. 이게 과식하지 않는 것들도 이제 좀 전에 말씀드린 부분을 네, 덜 어렵죠. 자극하는 거죠. 네. 네, 맛있는 음식 보면 저도 과식하니까요. 네, 그리고 아까 좀 전에 이제 전은주 원장님께서 말씀 잘 해주셨는데 복압을 높이는 부분들을 좀 피해야 됩니다. 이것들은 뭐냐면 허리가 조이는 옷. 그러니까 허리띠를 뭐 꽉 졸라맨다든가 아니면 옷이 배 부분이 너무 꽉 조이면은 그 부분 역시 이제 위에 좀 더 많은 자극이 됩니다. 또 배에 힘이 많이 들어가게 되는 운동들 있지 않습니까? 그런 것들도 조금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. 또 다른 쉽게 할 수 있는 같은 경우는 뭐 이제 산성이 강한 음식들, 뭐 귤이라든가 식초가 많이 들어간 음식들, 아니면 토마토 같은 것들 몸에 좋긴 한데 이것들을 너무 많이 먹을 경우에는 또 산성을 많이 촉진시켜가지고 위벽을 자극을 하게 됩니다. 그리고 현재로서 알려져 있는 건 일단 술을 끊는 게 좋다고 합니다. 아까 좀 전에 말씀하신 70세 남성분 같은 경우는 이제 음주를 예전에 많이 하셨다고 하는데 그런데 술 같은 부분들, 그다음에 금연도 도움이 된다고 하고요. 그리고 과체중이신 분들은 체중 감량을 하시면 훨씬 더 도움이 된다고 나옵니다. 네, 안녕하세요, 어머님. 지금 많이 긴장되시나 봐요. 몸무게가 지금 몇 킬로 정도 나가십니까? 제가 76kg 정도 나갑니다. 아, 그렇구나. 아무래도 이제 신물이나 이런 것들이 좀 올라오고 많이 불편하실 거예요. 네, 목이 답답하고 이렇게 네. 물이 이렇게 올라와요. 일단은 우선은 이제 적극적인 치료를 위해서는 의료기관에 방문하셔가지고 진찰 및 치료를 받아보시는 게 일단 중요한 텐데요. 지금 현재로서는 76kg 정도, 어머니 나이대면은 보통 이제 160cm 전후거든요.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면은 우선은 적절한 체중 감량을 좀 하시면서 식사량을 조금 줄여보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. 그렇게 되면은 우선 체중 감량도 되고 동시에 이제 그렇게 과식이나 이런 위에 자극을 좀 적게 주게 되기 때문에 이 식물이 올라온 것들이 좀 덜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. 그리고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부분인데 만약에 누워서 주무실 때 좀 쿠션 같은 것들 어깨에 대셔가지고 식도 쪽이 조금 더 위쪽으로
올라올 수 있게 그렇게 도와드리면은 훨씬 더 줄어드실 거예요. 적극적인 치료는 의료기관에 방문하셔가지고 진찰 후 치료를 받아보시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. 근데 이거 한 가지 더 물어볼게요. 네네. 그 배가 아픈 것도 식도 어쩌고 관련이 있나요? 예, 그 상복부 중에서 우리가 명치라고 부르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? 네. 만약 그 부분이 아프시다면은 좀 전에 말씀드린 그 위식도 요용증에 해당하는 증상입니다. 네. 그리고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서 그 산성이 강한 음식들 같은 거 그런 거 조금 더 주의하시면은 훨씬 더 도움이 되실 거예요.